국정원이면 대통령령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뭐냐면 부정선거 문제야. 응? 부정선거 문제는 이것이 오래된 관력을 가진 카르텔이 있고,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들 그것만 연구해. 감추고, 정말,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간단하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밖에서는 이런 얘기가 듣다 와서 보니까, 그리고 관계자들 와서 뭐 브리핑도 듣고 보니까 맞단 말이야. 사나이로서 자기도 모른 척하고 적당히 지나가서 그냥 어물어물 2년만 대통령이 하고 나는 그건 몰랐다 하고 나면 편하죠. 그쵸? 술이나 먹고 아이고 영부인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편하지. 에? 그 영부인은 그전 영부인 김정수처럼 뭐 타지 마을에 몇십년 몇백 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그런 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 근데 그가 그것을 사나이로서 좀 젊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나이로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데는 국제적인 공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요. 내가 정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전제하는 모든 정보는 그 정보가 완전히 까발리기 전까지는 100% 확인하는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유출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뭐 좀 100% 딱 떨어지기는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완전히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국민에게 오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유추, 그 세련된 어떤 판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 연수원인가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중국인 해커, 중국인 IT 전문가라고 그러죠. 한 90여 명이 집단적으로 그 신병을 확보해가고, 누군가가 확보해가고 어디로 옮겼다는 사실만큼은 맞아요. 근데 그 현장에 당시에 있어서는, 나도 거기 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연수원에 패가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여의도에 헌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필요가 어쩌서 그 전세를 내주고, 돈도 좀 낭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이제 강 건너 마포 용산 쪽으로 가서, 조그만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이제 전세를 사글세 비슷한 건데, 이제 전세가 돈이 부족한 것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 그 이자를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낸 사람에게는 제가 다 돈을 준 거고, 저는 사글세처럼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어떤 방송국 PD야, 젊은 사람인데, 그 집을 팔겠다고 나오는 모양이야. 아니, 내가 들어간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참, 야리꾸리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부동산 사람들도, 이렇게 당장 내놓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로 몇 달도 안 돼서, 누가 집 사겠다, 집 보러 온다고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이거 심정적으로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쵸? 맨날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주말에 몇 시에 가겠다고 하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사람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안 사도 돼. 그러니까 전세기에 끝날 때, 그때 자기가 그걸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의 세력이 말이야. 한때 제주도에 부동산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좀 단호한 입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럼 박수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한국에도
한국에도 아파트 시세 이런 데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집을 딱 사지 않고 전세 계약을 된 집을 사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놓고 한 1년, 2년 후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비슷하게 그 비슷한 얘기를 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근데 온 사람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중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야 중국이 완전히 인해 전술이 이게 막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90여 명에 92명인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과의 연결 공동작전으로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다는 것만은 그 신뢰도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요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구하는 형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그 문제의 집단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전면적인 해킹 조직이. 그래서 이걸 잡겠다는 건데 이것이요 트럼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오면 한 수 더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협조하고 차제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것을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형성 단계에 들어가는 세계사의 새로운 국면에 아주 중요한 피보탈 그 변수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많이 바꿔져. 만약에 이재명 좌파의 저 간단 없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저 의회 독주가 먹혀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우파가 그냥 질이 멸렬해서 망해버리고 윤석열을 까먹어서 가버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리고 그냥 이놈저놈 하면 요새는 뭐 또 뭡니까 뭐 유튜브에서 뭐 나오는 거 그것도 잡는다고 난리 아니냐고 뭐 누구야 전용기인가 하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거 그거 다 심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게.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갈까? 아니에요. 요새 하는 거 보면서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간다면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응? 그래서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이라고 생각하는 한남동의 뭐라고 할까 계엄대전이라고 할까 이것은 우리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지금도 태극기하고 목소리 쉬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걸 높게 평가합니다. 불초 저에게는 뭐 한 200회 정도 한 100 몇십 회를 확실히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광화문에 안 나오냐. 당신 옛날 광화문에서 연설하던 거 그리워하는 사람 많다.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좀 나오시라. 따지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요새 좀 감기가 들고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를 좀 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할 때 당연히 그 대우에 쓰겠습니다. 제 마음은 거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평생 팔자가 대모 전공입니다. 예?
대모 마리아 국가목사도 가고 망명도 10년이나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애처로운 그 모습을 보면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단초가 거기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지난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르바초프의 구소련의 해체가 80년 만에 시작됐다. 1912년에 블라디미르 레닌이 공산혁명을 완성시켜서 그래서 70몇 년 만에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됐어요. 마지막 서기장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산주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인류의 이상형 그 사회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공산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선언한 거야. 그때 한때 위험했죠. 이 사람. 온갖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돌린 사람이야. 저는 고르바초프의 그 변신을 보면서 한국에서 무작정 좌파 좋아하고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남북한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그나마 선의의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와 화해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맨날 당해. 맨날 당하고 또 저쪽에서 포섭돼 갖고 또 당해. 이런 비극의 역사가 중단돼야 합니다. 중단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중국이라면 그냥 쉐시 하는 사람, 간도 쓸 것 없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 근처에 얼쩍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그것들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천하의 병신 모조리지. 아니, 거기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이쪽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한신무인지경이요. 그나마 지금 여기서 민주주의와 주사파 사이에 대결을 끌어간 사람이 윤석열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나, 날쌘돌이 형사들 1000여 명이 한남동을 제압한다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쪽에서 공수처 사람들 대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죽게 없는 까무라치기로 저항할 겁니다. 자기들 없는 임무가 그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자멸적인 폭동이 일어나지 않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쪽에 경호처에서는 양보할 게 없어. 양보할 게 없어요. 대통령 얘기가, 내가 탄핵 심판 받는다, 이거예요. 탄핵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내란죄니, 나발이니, 그때 재판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근데 왜 니들이 나서서 옆에서 엉뚱한 놈들이 앉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 하고 옛날부터 판권 재판, 우리가 잡아가서 지들이 뭐라고 할까? 포졸 노릇을 해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래. 기가 막히는 거야,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회에서 움직이는 젊은 사람들의 연설을 2분짜리, 3분짜리 제가 거의 밤새워 듣습니다. 밤새워 논리도 좀 잘 안 맞고 또 개중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놈도 있고, 그리고 홍철기인가 하는 목소리 깽깽하는 고놈하는 가볍게 봤더니 보통 사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앞으로 뭐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등등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중에서도 사쿠라들도 많고, 웃기는 사쿠라들도 다 있고, 걔 중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로 귀중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추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결코 그 아르들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맨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난입니다. 이게 이재명 난이야. 이게 옛날에 이거래 난처럼 윤석열의 난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난 중에 그 있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것은 그 이거래 진중에서는 아무런 변동 없는 일사불란하게 통해. 아마 그렇게 리더십이 강한 모양이지. 그래서 제가 뭐 또 사람들이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만 그 저 중재를 서라고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근데 민주당에 얘기할 놈이 없어. 옛날 보니까 전부 없어졌더라. 전부 없어져. 참 기가 막혀. 제가 모르는 사람은 잔뜩 있어요. 뭐 정동영 까라 이런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딴소리나 삥삥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그런 막 얘기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먹히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다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영웅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제가 그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당장 성공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은 영웅이 됩니다. 왜? 이 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선거예요. 예? 이걸 이기면 나라가 발전하고 역사가 진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해. 예? 아무도 못해. 홍명호 박사가 사시장차 몇 년을 떠들어도 그게 안 먹혀, 현실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박준희가 아무리 얘기하면 미국에 가서 뭐 브리핑하고 해도 안 먹혀, 이게. 그리고 또 엉뚱하게 그 사이에서 한때 상당히 민주적으로 유튜브 한다는 사람이 엉뚱해서 아니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저건 미친놈이야? 지가 미친 짓거리라. 그럼 많은 사람 다 이름 다 안 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래 두고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해쳐서 이 나라에서 지도자를 뽑는 체제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국사, 민족의 과제입니다. 이승만 때 왜 4.19가 터졌습니까? 최인희가 부정선거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에? 이승만 쫓아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잘 몰랐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또 부인이 외국 사람이어서 실감이 별로 안 났어.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나 그 박마리아라는 사람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냥 휴머나 들어가고 뭐 세상 다 잘 된 것처럼 해서 다 넘어갔겠지. 나중에 보니까 선거부정 때문에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부정을 가지고 모르는 체 하는 청년에게는 나라의 장래가 없다. 그럼 문제 맞지 않았어요. 평생을 조국공화국에서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이조 말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왕정을 없애고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자고 운동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사. 한성감옥 서울교도에서 5년 동안 사형수로 살아서 언제 뭐가 지실지 몰라. 요새는 그래도 뭐 대부분 하고 뭐 사형수 하고 그때는 그냥 휘때 왕이 뭐하고 씩 하면 그냥 목 날아가는 그런 시절에 5년간 사형수로 살았던 이승만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개인의 목숨을 이미 초계처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 박사 아님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나는 이 박사 하야라고 대모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 있으면서 조선의 독립을 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샌프란시스코나 LA에 가서 배 타고 몇십 일 타서 하와이에서 또 하와이에서
그 한 달 내내 배 타고 와서 조선에 와요. 그 배를 타는데 배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별거 다 해. 배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옛날 배는 지금 배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서 오직 종교의 광복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평생을 바쳤어요. 그 양반이 선거 부정은 용납할 수 없다.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쓸쓸하게 한국을 떠나갔어요. 이런 비극이 이 나라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박사를 보면 눈물이 나요. 서재필 박사도 보면 눈물이 나요. 와, 내가 저 시절에 저렇게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 먼 태평양을 지나서 배를 보름 20일, 30일 타고 와서 또 한국으로 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중국으로 가고 일본 놈이 잡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평생을 그걸 했어요. 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힘으로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요만큼 사는 겁니다. 예? 국부나 이런 양반들에게 그냥 말로 해서 안 돼.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 엉뚱한 자식들이 와갖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이걸 가만둬요? 여러분의 발군의 힘과 애국심을 발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눈을 부릅뜨고 한남동과 여기서 벌어지는 거 자세히 보시고 그 엉뚱한 소리 글 쓰고 방송하는 사람들 내 때마다 딱딱 전화해서 항의해서 이 나쁜 새끼들이라고 가짜 오늘 현대 대한민국 조중동을 비롯해서 MBC, KBS는 좀 나. 전부 거짓 방송만 하고 있어. 나쁜 인간들이야. 자식 키우는 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사나? 에? 화 있을진저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꼭 필요할 때는 결정적일 때 우리가 다 광장에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앞장섭시다.